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어수선함이 참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빠지지 않고 있는 건 다행인데 그렇다고 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9,000달러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29,000달러 중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찍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 다 찍었고 다지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추가 후퇴가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는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 이 같은 입장도 존재합니다. 어떤 근거들이 제시가 돼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XRP 홀더 대변인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법원에 요청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67,000명의 XRP 홀더들을 대신해서 과연 이들이 XRP를 투자 계약으로 인식하고서 XRP를 산 것인지 이걸 정리해서 법원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겁니다. XRP를 매수한 것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인데, 홀더들은 이번 소송에서 제3자이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도 한 만큼 법원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테라 프로젝트가 다시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테라 사태 이후에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권도영 대표가 장문의 입장을 여러 개의 트윗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처, VC와의 뒷거래 의혹 등등 여러 의혹들과 의문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남기긴 했는데, 이 같은 그의 입장과 테라 재건의 성공 여부는 또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고 예민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후퇴를 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는 2만 달러 초반까지 터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반등을 할 경우에는 다시금 심리적인 지지선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이라면 29,000달러 지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이 강하게 엿보인다는 것이고, 아쉬운 것이라면 아직 29,000달러 수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중요한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과연 이제 바닥을 한번 찍은 것인지 여러모로 궁금증과 기대, 우려를 함께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1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심이 아주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하락해서 44%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는 이제 약세장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이동 평균이 1보다 낮은 수준이고 RSI가 50인 구간이 역사적으로는 비트코인 매입에 가장 좋은 가격대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가 새로운 바닥을 형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으로 괜찮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바닥에서 반등하는 시기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때가 있었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 적도 있다라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2011년이나 2020년의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고 2014년이나 2018년의 경우에는 반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 BTC 퓨엘의 경우에도 플랜B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현재 추세적으로 보여지는 피보나치 확장을 고려했을 때 역사적으로 매우 괜찮은 바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트렌드 라인을 보면 비트코인의 바닥은 대략 3500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바닥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찍었고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선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최근 테라 루나 사태 발생 이후에 입을 닫고 있다가 욕대나 얻어먹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조금은 더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는 위험하다라면서 신규 진입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저가 매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해 전고점 대비 60% 수준으로 폭락을 했는데 최대 80% 수준까지 폭락이 이루어진 적이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만큼 함부로 저가 매수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사실 여러 곳에서 나오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꽤나 예민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플랜C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희소성에 방점을 찍고 조금은 이론적인 평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희소성이라는 것이 이후에 이 수요를 보여주는 전제 조건, 이 서막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희소성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부족한 공급이 수요의 증가와 같다라는 이 경제적 희소성 원칙에 따라서 번창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희소성이 핵심 컨셉인 비트코인의 특성은 결국 추후에 엄청난 수요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XRP 홀더들이 외곽 지원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서 찰스 가스파리노와 함께 거의 리플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노어 테렛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브레이킹 이렇게 속보라고 전한 소식이 있는데 그녀는 존 디튼 변호사가 법원에 요청서 하나를 제출했다. 리플 소송으로 피해를 입은 XRP 홀더 67,300명을 대신해서 디튼 변호사가 브리핑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최근 SEC 측 전문가 증인이 합리적인 XRP 보유자가 토큰을 구매할 때 어떤 정보에 의존했는지에 대한 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벌어진 것인데 존 디튼 변호사는 XRP 홀더를 단 한 명도 인터뷰하지 않고서도 SEC의 증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XRP 홀더들 한 사람도 인터뷰하지 않고 지들끼리 XRP 홀더들은 XRP를 투자 계약으로 인식하고 투자한 것이다. SEC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법원에서 증언한 것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기 위해서 디튼 변호사가 홀더들을 대변해서 직접 나서서 의사를 법원에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XRP 홀더 한 명 인터뷰 안 해도 충분히 SEC 주장 반박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의지도 담겨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SEC가 XRP가 증권이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 이 80년 전의 하위 테스트 기준을 반박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짜증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SEC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SEC는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서 XRP가 투자계약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연방증권법에 따라서 XRP를 증권으로 등록해야 했지만 리플랩스는 이런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XRP를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SEC는 XRP 투자자들이 XRP의 가치 상승이 리플랩스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되도 않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를 빡치게 만든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EC는 이런 합리적인 기대를 리플랩스가 직접 투자자들에게 심어줬다라고 판단을 했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부터 리플랩스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XRP에 대한 상당하고 의미 있는 기업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투자자 수익이 프로젝트 수익과 연결되는 인식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ICO를 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프로젝트는 모두 증권에 해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SEC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딱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XRP 초기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XRP를 증권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XRP를 크립토커런시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코인에 투자를 한 것인지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존 디튼 변호사는 XRP 홀더들이 전자가 아닌 후자의 입장으로 XRP를 매수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강하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XRP를 증권으로 판단한 SEC의 주장은
오랜만에 다시금 좀 들여다봐도 참 멍청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의도가 깔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구축해서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라 관련 속보성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테라를 둘러싸고는 여러 의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탈세, 비트코인 사용처, 여러 등등 이런 테라 재건 논의와 함께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권도영 대표가 장문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먼저 조세 포탈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고 추징당한 세금을 완납해서 한국에 미납 세금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7,800달러 넘는 법인세 미납으로 한국 세무당국에 쫓기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테라 루나 사태 직전에 이 한국 법인을 해산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국 법인을 폐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고 그 시기는 우연의 일치다. 우리는 더는 한국 자회사를 갖고 있지 않다. 테라폼 랩스 본사는 싱가포르에 설립돼 있다. 여전히 좋은 상태로 활동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한국 기업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라 보유 비트코인의 활용처와 관련해서는 313BTC를 제외하고 모든 테라 보유 BTC는 UST 패깅 방어에 사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테라 체인은 계속 작동할 것이고 인프라와 툴 역시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테라 2.0 출시와 별개로 기존 체인을 살려놓고 나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모델을 따라가 보려는 의지를 함께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테라 루나 사태는 재건 그 자체보다 당장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수사 대상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무시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견제해왔던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여지, 계기를 테라 사태가 만들어준 것이어서 과연 테라 재건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의미있게 순조롭게 진행될지, 또 국내외에서는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여러모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잔뜩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